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00년대 고흥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던 선생의 업적을 돌아보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은 1903년 고흥에서 태어나 초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 유학을 갈 정도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만 상해 임시정부 비밀 지령문 배포와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2번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 때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 붙어서 어떤 그런 민족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점들과 해방 이후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국가범죄에 대해서 맞서 싸웠다라는 부분들은 좀 높이 살만한. 서 선생의 업적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이 평가됩니다. 1935년 운영난에 빠진 송명학교를 인수했고 남선무역을 운영하며 각종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최근 남도학연구원은 서 선생 서거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업적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남도의 입장에서 특별히 좀 더 주목해야 될. 하지만 서 선생에 대한 지역의 인식과 관심은 저조합니다. 서 선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고향에 남은 흔적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한번 우리 서민호 선생님의 이 선양 사업을 2001년에 건국 훈장을 받고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월파 서민호. 월파의 참모습을 밝히는 2번째 학술 행사는 오는 21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횡포와 불의에 항거한 것은 어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항거했고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웠는데요. 오늘 이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식민지 노예계약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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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재현한 공연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독립운동 참가 학교의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역사의 위기마다 대한의 학생 청년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자유와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한일 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돼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학교 32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5만 4천여 명은 등교나 수업 등을 거부하며 시위했고 수많은 학생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쏘아올린 항해 정신은 널리 퍼져나가 국내외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3.1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은 학생 독립운동은 95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사회와 후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웹툰 기업 2곳이 순천으로 본사를 옮겨옵니다. 웹툰 기업 캐나즈와 오노코리아는 오늘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행사에서 본사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노코리아는 올 연말까지 서울에 있는 한국지사를 순천으로 옮기고 캐나즈도 내년 상반기까지 본사 소재지와 웹툰 제작 기반을 순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에서는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 등 3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됐고 열기구 탑승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대상지 선정 10년 만에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선박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상업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증가한 1,1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상업 부지 등을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에 8만 4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과 오동도 등 주요 지점의 관람객이 약 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드론쇼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의 장소를 박람회장으로 변경하면서 충분한 관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드론쇼 진행도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람회장 인근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한때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고 일부 시민들이 차도로 이동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8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에 2골, 후반에 1골을 성공시키며 충북 청주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남은 현재 15승 9무 11패, 승점 54점으로 리그 5위를 지키고 있으며 오는 9일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저 기온이 10도를 밑돌겠고 낮 기온도 15도에서 18도에 그치는 등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여수 해상에 정박해 있던 4만 3천 톤급 화물선에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저유 황유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해상에 길이 200m, 폭 10m의 검은색 기름띠가 발생했으며 해경 경비함정과 민간 방제선 등이 투입돼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